사회사업사를 연구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제가 보기에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 조선사회사업협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사례는 좀 뛰어넘고요. 좀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제는 부제가 타민을 양성한다는 인식하에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구제를 실시하지만 1910년대 후반에 본국에서 하층사회 빈곤과 잇따른 민중 소요로 빈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 정책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좀 따라가면서 복귀하는 구빈에서 방빈으로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땅을 흘리는 빈민에 대한 빈민은 땅을 흘리는 자는 빈민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구제를 선언하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서도 조선과 대만에서도 사회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조선에서는 민족운동이 이제 급격하게 부상하는 시기에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지 사회사업을 도입하게 이릅니다. 조선에서는 19년 하반기부터 경성의 공설시장과 같은 경제보호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되고요. 아주 생소한 이름의 시설들이 막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공설 이발소, 공설 목욕장 이런 것까지 처음에 보면서 이런 걸 도대체 뭐하러 만든 걸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런 경제보호 시설이라는 이름의 그런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좀 21년에는 내무국에 사회사업을 전담하는 사회과를 이른바 특설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사업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자선사업도 사회사업으로 명명이 되게 이릅니다. 이러면서 조선총독부는 정책의 입안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민간사회사업을 통제할 외곽단체로 조선사회사업연구회를 죄송합니다. 이게 탈자가 이렇게 큰 의미의 차이를 만들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조선사회사업연구회를 만듭니다. 이 연구회는 29년에 대대적인 개편으로 협회로 되었고요. 41년에 다시 한번 조직을 개편합니다. 총독부는 이 주체가 좀 그런데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사회 필요성에 이제 대응하려고 합니다. 본고는 사회사업연구회가 총독부 사회사업의 전개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좀 중요한 단체다라고 하는 게 주목해서 단체의 설립과 개편, 주요 활동을 서술해서 이걸 통해서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행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자그마한 어찌 보면 이제 단체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사업사 자체가 연구 성과가 많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이 단체를 다룬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통상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단체를 주목을 해서 나온 연구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 학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단체가 어떤 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관제성과 도구성을 강조하는 단순한 이제 도구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읽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과격하게 수탈성을 강조하는 논문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도구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사회복지학계와 이 사회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성과도 좀 있는데요. 역시 이제 연구회가 아까 21년에서 29년까지 있었다, 28년까지고 29년에 협회로 이제 변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 좀 연구들의 포커스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협회가 변화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잔잔하게라도 이걸 좀 밝혀놓은 글들은 좀 없는데 저는 이 관제단체가 했던 역할 이걸 가지고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이 그다지 식민지 시대에 사회사업이 활발했겠느냐 활발하지 않았다 이런 건 거의 답정너 수준이고 그냥 그거 자체는 이제 고정불변의 무엇인데 그렇다면 왜 활발하지 못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사업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특성은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 관제단체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이 단체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 이런 것들에서 주목을 안 해서 그걸 좀 연구 안으로 좀 이제 집어넣어서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셔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뭐 이런 서술을 통해서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의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사업의 도입과 이 연구회가 이제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11월부터 이제 경제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시작을 하고요. 공설시장 설치가 설치가 되는데 이건 종래 구제 정도에서 나아가서 사회사업의 실시를 예고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후속 조치도 쭉 이어지고요. 이제 20년 1월에는 6호를 통해서 임시 은사금 사업의 확장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 임시 은사금의 용도를 개정해서 사회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로 이제 일본, 오사카, 뭐 교토 이런 곳에서 주요 도시에서 설치되고 있던 그런 불황노동자를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이 조선에도 이제 생소한 것들이 설치가 되고 21년에 뭐 이제 사회과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조선 총독부는 이걸 좀 보좌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선 총독부 내무국과 경성부에서 사회사업을 조사 연구할 전문기관이 부재하다. 그래서 수종의 사회사업을 통일하고 연락할 기관이 없으면서 유감이다 그러면 담당할 조직을 이제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몇 월 이렇게 촉촉촉 준비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조선사회사업 연구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초대 과정이 지도를 했다 그러고 설립을 지도했다 그러고 주로 이제 사회과 관료들 그리고 민간사회사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걸 처음에 만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만들어진 연구회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해서 보면 본에는 뭐 이제 귀하게 사회사업의 목적을 명시해 놓은 것들을 보면 사회사업을 연구해서 지능을 도모하고 회원 간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고 하면서 사회사업을 연구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민간사회사업이라고 해요. 그 민간의 영역을 어떻게 거기에 관계를 갖고 그 자원을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단체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상 이 외곽단체를 하나 만드는 건데 이건 연구단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여서 이 저간의 이제 사정을 좀 살펴보았더니 원래 이제 만들고 싶어 했던 것들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료에 있는 부분인데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연구를 해서 일반의 참고자 이거는 이제 연구기관으로서 일반의 참고가 되고자 할 뿐으로 총독부 사회과에서는 관민합동으로 사회사업의 통일적 연락기관으로 사회사업협회를 설치하고자 하고 연구회는 그냥 연구기관으로 두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연구회 정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연구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일단 뭐 이 상무관사나 이게 임원진 같은 경우는 관료 그리고 일본 불교가 저 식민지 시대 사회사업사에서는 굉장히 사회사업 업계에서 큰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임원 구성을 보면 내무부 사회과 관료 십자가 조선본부, 정토종, 화강교원들이 이제 연구회를 주도를 하고 회원 수는 200명 수준을 최대한 넘지를 못하고 민족별로 보면은 이제 조선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선인 회원은 23년 5월 현재 8명 이렇게 쭉 이 자료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없고 이 연구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제조 일본인 관료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 이제 기부금을 보낸 사람들의 내역을 봐도 거의 제주 일본인들을 좀 포괄한, 제주 일본인들 중에 사회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도를 포괄하고 이 사람들을 관심 있는 사람을 같이 연구하는 기관, 이 정도 기관으로서 연구회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연구회가 그러면 이러한 경성부의 지역적으로 경성, 그리고 제주 일본인 관료, 사회사업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연구의 주요한 활동이 이제 교육과 계몽이고 중요한 이제 사회사업 관련 잡지, 이게 사회정책 관련한 내용들은 거의 포괄이 돼 있어 싶을 정도로 좀 이 범위가 좀 담겨 있는 것들은 넓은데요. 잡지인 조선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을 하고 이 잡지는 23년에서 41년까지 결혼 몇 번 없이, 근데 중간에 29년치가 뽕 빠져 있기는 한데 이제 소실이 없어진 거죠. 거의 이제 잡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잠깐 쭉 사회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연대기를 가진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런 잡지 발간을 통해서 이제 사회사업의 담론을 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사회사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계의 역할 이런 거 여기서 이제 강좌, 연구, 발표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니까요. 그리고 아동보호사업 이런 것들 이게 선구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좀 이게 좀 과도하고요. 아동보호사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워낙에 아동보호가 20년대 초부터 뭐 천도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게 이제 굉장히 부상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20년대 초부터 일어난 아동보호 운동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성교육이고 모자보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런 배경으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20년대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조선사회사업 연구회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이제 총독부의 관심 사업이었냐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20년대 연구의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책에 불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면모보다는 사회사업가들 사이의 어떤 이슈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협회 이전의 연구회의 위상 같은 경우는 사회과의 영향력 하에 있지만 사회사업가의 모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반관반는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더 자율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보고 있고요. 지역적 인적 구성상 경성의 제주일본에 국한돼 있어서 전반적인 뭐 기독교 그리고 얼마 없지만 한국인들의 자선 사업을 이제 포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약상 연구 조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것은 뭐 전문가 조직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연구의 성격이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20년대 이거는 시기 구분을 26년이냐 7년이냐 뭐 이렇게 딱 어디로 구분할 수 없겠습니다만 20년대 중후반에 조선에서 실제로 관료들이 판단하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20년대 중후반에 사회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에서 이런 경성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것과 같은 사회사업 연구회들이 좀 만들어져요. 20년대 중후반 도합 문제와 경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관제단 반민 반관의 연구 단체 또는 행정보조 단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하다시피 2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 실업 문제, 잉여노동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도시 빈민이 이 시기에 구조화되는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됩니다. 그냥 이제 농악의 계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리한 빈민들이 많았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는 빈민으로 축적되는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연구상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도 세민, 국민, 불황민, 걸식 이런 것들을 범주로 해서 사회조사를 진행을 하죠. 이때부터. 그러면서 사회 문제에 대처를 하려고 조사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 문제의 여파는 뭐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 도항노동자 문제를 또 낳게 되죠. 이것의 영향으로. 그래서 조선인들의 도항으로 교토, 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에 제일 조선인들이 이제 누적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요. 일본은 이게 자국 자본의 요구와 실업 문제, 도시 빈민 문제 등의 동향에 따라서 조선인의 도항을 조절을 하는데 여러 이해관계가 이제 걸려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항 금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라기보다 이제 사역과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대하는 입장들을 많이 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 부산 지역에 커다란 빈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그 식민지의 실업 문제가 지금 내지로 번지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때에 따라서 풀었다가 아니면은 도항 금지를 결정했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시면 내무성은 내무성이 이제 25년부터 도항 제한 정책을 확 실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또 역시 반대는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의 도항을 저지를 합니다. 이 도항 저지에 직격탄을 입은 것이 이제 부산부와 경남이죠. 그래서 부산부에서는 20년대 사회적 이주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주를 주도한 거는 조선인들이었고요. 워낙에 뭐 그때 신문 보도를 보면은 다 빈민은 격증하고 있다, 큰일 났다,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뭐 계속 구분 안 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은 뭐 25년, 26년 보면 워낙에 이제 빈민들이 많이 축적되고 있다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조선총독부가 도항을 못해서 발목이 잡힌 조선인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27년 부산에 사회과 출장소 만들고, 그리고 노동자를 북부지방의 노동력 부족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보내는 거로 노동력 수급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부산부하기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단체를, 사회사업 단체를 만들어서 뭐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서 그걸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사회사업협회가 26년 초부터 준비를 하고요. 27년 7월에 조직 결성으로 이어집니다. 또 도지사는 회장, 부윤과 군수가 평의원 이렇게 되고 각 부군도에서 회원을 쭉 모집하는 방식으로 가죠. 이 연구에는 사회사업 앞서요. 사회사업 먼저 만들어진 사회사업 연구회가 뭐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 정도로 끝났다면 실제로는 민간 사회사업을 포괄을 하고 그것을 뭐 심하게 하면서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연구조사하는 수준으로까지 못 갔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것과는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도의 사회사업 연구에는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을 보좌하는 것을 설립의 이제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회사업 담당 부서가 지방과밖에 없었고요. 사업을 추진할 별다른 행정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경남협회를 통해서 이제 보완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게 행정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사업협회 연구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민간사회사업을 통제한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행정부자의 역할로 이걸 경남협회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경남협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후에 29년 이후에 만들어진 협회와의 구성 방식이나 운영에서 좀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경남협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지사가 협회장이 되고 군과 면의 지방기관을 활용해서 회원과 재정을 모집하는 등 지방행정단위와 결합을 해서 행정보조를 이제 협회가 자처를 하죠. 이는 이제 29년에 설립될 조선사회사업협회 조직 구성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경남사회사업협회에서는 이렇게 뚝 떨어져서 보시면 역시 이 실업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처음에 이제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부산부에서도 따로 부산 사회사업연구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요. 27년 4월에 설립이 돼서 되는데 이 경남사회사업협회가 행정라인을 동원을 해서 회원과 사회사업을 충당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실행한 것에 반해서
부산사회사업연구회는 연구와 이제 조사에 집중한 단체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회 같은 경우는 뭐 민간 부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연락 통일들의 내용에 대한 규약이 없고 우리는 연구를 추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회가 당시에 관심을 둔 내용은 역시 이제 부유하는 빈민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불황청소년 이제 한센인, 불황자 문제, 도시빈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그 내용의 마지막 단락 보시면 경남사회사업협회가 행정조직을 보완하는 외곽조직의 기능을 했다면 부산연구회는 사회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연구조직을 지향하고 도시문제를 장기적으로 추구하여서 도시사회정책의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직은 어떤 전문가 단체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에서도 사회사업협회가 만들어지는데요. 경북 지역에서도 역시 20년대 중후반이면 빈민 문제가 이게 확 부상이 되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쭉 있었고 이런 빈민 문제가 심각해진 27년에 경북협회가 설립이 되고요. 경북에서는 이 협회 설립되는 걸 보면 경북에는 이게 자료를 저 북쪽 지방까지 다 전반적으로 보고 비교를 다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탈탈 좀 털어보면 대구가 민간사회사업 자원이 좀 많았던 곳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반문방관에 이제 상성회 같은 면수인 보호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부식농원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불황아였던 일본 고아들을 이제 조선에 보내서 여기서 이제 자립자형의 농민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만들었던 조선부식농원 뭐 이러저런 그리고 이제 워낙에 한센인 관련한 병원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짱짱하게 큰 병원으로 성장을 한 그런 병원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19개 사회사업단체 관계자와 경상북도의 관료, 사회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모여서 경북 사회사업 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가 민간의 사회사업 자원이 좀 많았던 곳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경북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20년대 중반이 되면 지역에서 사회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게 뭐 조선총독부로부터 어떤 방안이 막 쭉 나온다 이런 것보다 원래 이제 일본에서도 이 사회 사업에 대한 대응이 나오는 게 이 지역에서 뭐 오사카에서 제일 처음 방면위원 제도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조선도 20년대 중반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단체들이 관제단체 형식을 띈 것도 있고 전문가단체 형식을 띈 것도 있고 민간 차원의 것들을 좀 그걸 조직화시켜서 또 반민방관의 단체식으로 만드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좀 조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장이 4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사업의 확대와 조선사회사업의 성립인데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기가 1930년대 초반 주로 이제 여기는 협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또 29년인데 실제로는이라기보다 요 사회사업이 조선에서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기는 3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는 이제 일본에서도 사회사업의 형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사회 입법들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조선에서도 뭐내 공황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 사회사업이 확대된 양상 사회사업이 확대되는 것 속에서 협회가 설립이 되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주지하다시피 침체 국면을 먼저 못했습니다. 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강구했던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하죠. 총독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좀 눈에 띄는 대응들을 보면 뭐 총독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큰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전국에 모여있는 이제 사회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 지방주사나 주로 이제 사회 주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관리들을 좀 끌어모아요. 그래서 27년, 28년 이때쯤 되면 뭐 전국적인 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보통은 뭐 내무국장회의 정도를 해서 그 명령이 내려가고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때 가면은 전선 사회사업 사무 담당자 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개최를 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고 협의할 사업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20년대 중반에 사회사업 문제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조선총독부가의 사회사업 행정의 역량이라는 걸 보면은 역량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다 영역을 담당할 일정 정도의 행정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복지 쪽은 훨씬 더 당연히라고 그러면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33년까지도 총독부와 경성부의 사회과가 있었을 뿐이고 나머지 과는 도지방과의 사회계가 있고요. 거기서 사회주사 1명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활용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협회는 사회사업을 확대할 필요와 역량의 간극 사이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총독부는 재정을 투여하지 않고 당장 사회사업을 실행할 좀 손발이 필요했고 실행력이 있는 것들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과가 기존의 연구회를 기반으로 해서 협회를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8년에 협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갑자기 연구회가 협회로 확 접수가 되는 걸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28년 각도 내무국장 회의에서 연구회 개편과 협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연구회가 협회로 뭐 아까 제일 앞쪽에서 말씀드린 경성과 경기 지역을 바탕으로 했던 연구회 그 회원들이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권리 의무 일체를 협회로 인정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29년에 크게 전국 사회사업자 대회, 전선 사회사업자 대회 같은 걸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지방의 도 단위로 이게 단위가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로 지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9년에 중앙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의 지부, 도지부 정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나름 중앙 집권적인 모양상으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협회장에는 정무총장, 부회장에 워낙에 관제 조직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무국장, 간사의 사회과장 이렇게 임명이 되고 도 같은 경우는 지부장의 도지사, 부지부장에는 내무국장, 간사에는 도지방과장 이렇게 임명이 되고 평의원들을 보면은 다 이제 관리들이에요. 경찰부장, 과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은 어디다 두느냐? 이거는 총독부는 사회과에 두고 각 도지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도내무국 내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제 주요 보직을 맡고 그러면서 확실히 이것이 외곽조직, 관제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이 구성을 보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런 성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간부의 구성진을 보면 일반 회원은 개입관치 예, 죄송합니다. 예, 금방 끝납니다. 일반 회원은 개입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역량 있는 자선가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10페이지 표가 있으니까 쭉 뛰어넘어서 이런 이제 신입회원 입회 상황들이 조선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고란에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족적 비율을 보면 조선인들이 확 올라갑니다. 보통회원 중에 조선, 일본, 한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데요. 이 비율 상승의 원인은
지방 관리들, 주로 지방 관리들의 입회, 군수 이하 하급 행정기관의 관리들과 그 다음에 관제단체들, 진흥회, 교풍회 회원단, 이 인사들이 회원으로 다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면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이런 기사들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이 자료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이 협회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뭐 아예 그냥 행정 보조기관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딱 박아놨는데요. 협회는 중앙과 도지구가 연계돼 있고 면장과 관제단체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게 실행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일들을 보면 그냥 사회교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은 좀 어떤 사업들이냐 하면은 워낙에 지방행정기관의 사회과나 11페이지 넘어오시면 첫 번째 단락 위의 사업들 강습회, 강연회, 영화 상영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행정기관의 사회과나 지방과의 이제 업무들이죠. 그래서 이 협회가 이 시기에 가면 사회사업 확대기의 행정의 보조기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사업계 내부에서도 정책사회사업이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금 좀 바꿔야 될 거는 나중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되게 좀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협회의 사업으로 중요한 게 이재의 연금 사업이에요. 민족운동이 부상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한 미디어가 발달된 20년대는 자연재해가 조선인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죠. 눈물을 막 이제 끌어내는 중요한 이슈였고, 그리고 20년대에 이런 재해를 이슈로 한 기금보금 사업 같은 경우 20년대 사회적인 것, 복지를 발생하게 한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사실상 사회사업이라고 했을 때, 자선사업이라고 했을 때 조선인 사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업은 이거였다고, 이재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0년대 가서 이게 선행 연구도 있지만 조선인들 재해구조금 모집을 불허하고 조선총독부가 사회사업협회가 이재의연금 사업을 접수를 해갑니다. 그래서 30년대에 조선사회사업협회 활동으로 크게 행정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1년에 몇 번씩 있는 이런 기부금 모집 사업을 아예 그냥 접수를 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총독부가 하는 논리들이 되게 재밌어요. 왜 우리 못하게 하냐, 민족별로 이런 기부를 하는 것은 동포 정신에 위배된다. 우린 같은 동포인데 왜 우리가 한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선이나 아니면은 그것이 자선에서 사회사업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사회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제 사회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연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건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제 관제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12페이지 중간을 쭉 보시면 다음으로 협회 중앙과 도지부가 기부금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좀 이런 것들이 신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도에서는 지역의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내도록 서류하고 관료들한테 봉급의 일정 부분을 떼도록 하고 우리 어릴 때라고는 너무 제가 그러네요. 금강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학교에서 강제 모집하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예.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도지부에서 구제금을 각 분에 할당을 하고요. 모든 돈을 사회사업협회로 쫙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회사업협회가 본부에서 다시 피해지로 배분을 해요. 그래서 되게 여기서 중요한 사업이 만주동포 조난 위문금 모집 사업인데 이게 31년 학교 분야에서 있는데 이걸 통해서 쫙 흡수를 해가지고 관동군한테 쫙 보내고 민간에서는 막 이게 세금이다. 원래 이 정리를 너무 사료가 적어서 정리를 넣지는 못했는데 이 사회사업 재정을 마련할 때 어떻게 마련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겨볼까 학교조합처럼 이런 논의들도 있고 하나는 유흥업이 그때 유흥업을
산업이라기보다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이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수익금, 박정희 시대 때 했던 것처럼 거기에 수익금을 사회사업으로 100% 이제 전환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주일본인들은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분단위로 막 끌어모으는 것,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돈을 좀 털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시체제비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게 행정 개편이 좀 시도가 되고요. 이게 37년도에 미나미 총독이 왔을 때 시도가 되다 못하다가 41년도에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도지구 형태가 아니라 도협회를 만들고 도협회 밑에 그 다음에 군협회, 군지구 이렇게 좀 더 조직을 세분화하고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게 쭉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 이 뒷부분은 이 앞부분 내용 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예, 한 것이고 좀 토론을 좀 듣고 답변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얘기를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발표